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20 3차원 한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이죠. 이번 네 번째 시간에서는 폴리솔리드, 그리고 모서리 못깎기, 그리고 모서리 못따기,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모서리라는 단어는 안 써도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 그래 모서리 부분을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죠. 2차원 명령어에서도 우리가 필렛과 챔퍼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서리 부분, 각진 모서리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 줬었는데, 동일하게 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고요. 입체 도형의 모서리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둥글게도 처리할 수도 있고 경사지게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살펴보고 가야죠. 지난 시간에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즉 유니온, 그리고 서브트랙트, 인터섹트 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그 모델링 패널에 있는 기본 3차원 솔리드 형상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기본 솔리드 형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추라든지 원통, 그 다음에 쐐기, 구, 토러스, 그 다음에 상자, 박스죠. 그 다음 피라미드, 이런 형상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원추하고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단 끝지름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의 절반이죠. 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름 값이나 지름값만 주시게 되면 이런 둥근 구슬 형태를 만들 수 있었고, 토로스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 값을 두 개를 입력했었죠. 도넛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틀린 건 뭐냐 하면, 도넛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름값을 두 개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값을 하나 넣어서 이런 어떤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튜브의 굵기에 해당하는 반지름 먼저 하나 주고, 튜브가 위치할 반지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튜브의 이 굵기와 관련된 반지름 하나 더 주는 것이 우리 그 도넛과 토로스 명령어의 어떤 그 차이점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번째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캐드를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F7번을 눌러서요, 그리드를 끄고요, 홈 뷰를 클릭해서 이렇게 뷰를 3D 뷰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솔리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기 패널에서 폴리선을 이용해서요, 먼저 제가 선 하나 그려볼게요. F8번을 눌러서 X 방향으로는 제가 한 1000 정도 가고요. 엔터. 그리고 Y 방향으로 한 500 정도 가는 이런 폴리선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F8번 눌러서 풀고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엔터. XY 좌표가 누워있기 때문에 Shift 누른 상태 휠을 꽉 눌러보시면 누워진 2차원 형상이 그려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러한 선을 그냥 대충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복사를 이용해서 선택, 기준점 찍고요. 뭐 여기다 그릴까요?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솔리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폭과 높이 값을 이용해서 세워진 어떤 그 직각으로 세워진 벽체를 만들 때 많이 쓰여지는 명령어예요. 폴리솔리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높이와 폭이 있잖아요. 먼저 폭을 클릭해서 폭 값을 제가 한 10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뭐 한 5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여기 밑에다 한번, 여기 위에다 그려볼까요? 그려보시면, 클릭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예, 그죠? 다음과 같이, 이러한,
폭과 높이 값을 가지는 3차원 벽체를 그릴 수 있어요. 밑 아래에 보시면은 호하고 닫기가 있죠. 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호 형태도 바로 그릴 수가 있죠. 마치 폴리선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해 주시면 직선화된 벽체를 그리다가 닫기 눌러 주시면 닫힌 도형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솔리드가 지금 이쪽에 교차돼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자면 폴리솔리드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시다가 홀을 클릭해서 제가 이런 홀을 그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닫기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되죠. 이 방금 전에 오류가 났던 이유는 이 폴리솔리드가 교차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오류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주얼 스타일에서 개념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유선형과 직선 타입의 벽체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런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폴리솔리드 클릭하고요. 이번엔 여기 있는 객체를 클릭해 볼게요. 자, 객체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기역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출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폭과 높이는 사정에 설정한 값으로 이루어지겠죠? 다시 한번 폴리솔리드 누르고요. 이번에는 폭값을 100이 아니라 5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높이를 500이 아니라 1000 정도 줘볼게요. 엔터. 그리고 나서 객체를 눌러서 곡선을 클릭해보면 이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벽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리 맞추기인데요. 자리 맞추기 눌러주시면 자, 이 폭이 여기 있는 이 폭이 왼쪽에 위치할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에 위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홈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면도를 누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폴리솔리드 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자리 맞추기가 왼쪽으로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이쪽 방향성에 따라서 좌측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벽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엔터. 자, 이번에는 다시 폴리솔리드 자리 맞추기 중심을 갈게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폭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벽이 그려지겠죠. 그죠? 엔터.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폴리솔리드 자리 맞추기 오른쪽 눌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성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벽이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폴리솔리드에서의 자리 맞추기 기능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아까 객체 스냅이 안 잡혔을 때는요, 다시 한번 뷰를 조정해 보시거나 아니면 객체 스냅이 꺼져 있는지를, 오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우리가 모서리 못깎기와 모서리 못따기, 즉 못깎기와 못따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박스 선택후 시작점 찍고요. 골뱅이 200, 300이라고 입력해서 밑면을 만들어 놓고 높이는 3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홈뷰를 눌러서 다시 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있는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게 개념으로 되어 있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표정에 보시면 못깎기가 있어요. 그죠? 못깎기 눌러주시고요. 제가 미리 반지름 버튼을 눌러서 반지름을 제가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선 모서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모서리가 파랗게 바뀌어요. 그죠? 이미 반지름값을 줬기 때문에 30이라는 값은 들어가 있고요. 엔터 입력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체인이라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자 하는 선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선택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 입력해 주시면 그 부분이 이렇게 모서리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념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요. 각이지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못깎기, 자, 반지름은 5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선을 클릭해 주고요. 50이 들어가 있죠. 이때 다시 반지름값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엔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루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루프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선과 접한 선들을 찾아줘요. 자동으로. 그런데 다음을 누르게 되시면 다른 이 선과 접한 다른 면의 선들을 찾아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수락, 여기 꺽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엔터를 치면 수락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 입력해 주시면 또 엔터 한번 입력할게요. 그러면은 그 면에 있는 모서리, 그 연결된 루프가 연결이잖아요. 자, 끈처럼 연결된 그 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필렛을 해줍니다. 컨트롤 Z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 목깎이는 지금 제가 이제 단일 객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원을 제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이용해서 F6번 눌러서 동쪽 UCS가 켜진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해당 면을 찾아주죠. 원이 그려질 면을 클릭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프레스 풀 눌러 당기기를 이용해서 이 원을 선택하고 이렇게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합집합을 한번 시켜볼게요. 솔리드 편집에서 합집합을 눌러서 얘랑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목깎기를 누르고요. 이 원과 사각형이 만난 이 아래면의 원의 선분을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어지죠. 그죠? 반지름 입력이라고 나오면 제가 한 1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어차피 선들이 지금 다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엔터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개념 눌러보시면 이러한 형상의 솔리드가 편집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위에도 한번 해볼까요? 필렛 위에 있는 선분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반지름이 10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한 20 줘볼게요. 엔터 그리고 엔터 입력해 보시면 이러한 형상이 되죠. 향수병 같은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챔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못따기. 제가 다시 2D 와이프롬으로 가고요. 못깎기 밑에 못따기가 있겠죠. 동일하게 거리 값을 먼저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 현재 어떤 것들 바로 이제 얘는 이제 루프가 돼 버리죠. 그래서 다음을 눌러서 루프 챔퍼가 될 부분을 찾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할까요? 여긴 필렛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엔터 입력해 주시고요. 자, 거리 지정. 자, 거리 지정 첫 번째는 20 정도 주고요. 다음은 30 정도 주도록 할게요. 50 줄까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50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모서리를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랑 그 다음에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4개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클릭했던 두 군데만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해보시면 두 군데만 이렇게 목따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컨트롤 Z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못따기 선택해 주시고요. 이쪽 면을 잡았네요. 다음을 눌러서 다시 이쪽 면을 잡고요. 그리고 엔터. 이번에는 거리 지정을 30 주고요. 2배 정도 되는 6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선택해서 못따기를 할 부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루프를 이용해서요.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해주시면 전체가 다 뭐가 따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우리가 필렛을 둥글게 우리가 처리했잖아요. 원통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그것처럼 원통을 하나 추가시켜 가지고 챔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일하게 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면이 선택이 되어지면 원을 그려 주시고요. 눌러 당기기를 하시는데 앞서서는 저희가 경계선을 잡고 눌러 당기기를 해서 합집합을 해준 건데 사각형이 여기 원 안에 있는 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돌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눌러 당기기는. 그리고 엔터 해주시면 바로 합집합이 돼버려요. 얘나 이 원통과 이 사각형이 바로 합집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와이어프레임으로 가고요. 기존에 남아있는 원은 선택해서 딜레이트 버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따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이 잡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엔터 눌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따기 거리는 10 정도 주고요. 그리고 또 1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작게 줄게요. 그리고 못따기를 하고자 하는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이렇게 움푹 파이듯이 이렇게 페이듯이 이렇게 됐는데 얘는 이렇게 경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박스와 이 원통이 만나는 부분들을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못따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입은 저희가 돌출해서 경로를 이용한 돌출이 있었잖아요. 걔하고 유사해요, 여러분들. 일단 화면을 좀 정리할게요. 선택해서 지우고요. 그리고 얘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도 홈뷰로 바꾸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동그라미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반지름 50 정도 되는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뷰를 좀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원보다는 사각형이 낫겠네요. 옵션들이 있어서 직사각형 이용해서 그릴게요. 클릭해주고 골뱅이 100, 1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CS를 클릭해서요, UCS를 요 모서리에다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줄 텐데, 경로를 그려줄 텐데, XY가 누워져 있기 때문에 ESC 누르고요. 다시 UCS를 눌러서 Y축을 F8번 눌러서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세워졌네요. 자, 그래서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F8번 눌러서 좀 크게 이런 식으로 경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입이라는 명령어를 줄 텐데요. 모델링 패널에서 돌출 부분 드롭다운 버튼 눌러보시면 수입이 있어요. 자, 수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입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뭐 정렬이 있고 기준점이 있고 축척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옵션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경로를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수입이 여기서 이제 수입의 단점은 얘가 돌출이 되는데 이 그 반경이 좁아버리면 이 돌출되는 객체끼리 서로 겹쳐버리면은 얘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류가 나요. 그래서 좀 조정하도록 할게요. 좀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입, 객체 선택, 엔터, 경로 선택해 볼게요. 이제 나타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입을 우리가 줬어요. 수입이 왜 오류가 나는지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반경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바뀌면 이 돌출되는 객체끼리 겹쳐버리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 반경이 좀 완만해져야 돼요. 겹치지 않도록. 자, 제가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돌리고요. 이번에는 옵션들을 좀 살펴볼게요. 수입, 객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첫 번째는 먼저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을 누르게 되면은요, 수입 객체를 경로에 직교되게 정렬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니오라고 이렇게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경로를 선택해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이 이 경로와 직교되게끔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가 떠서 갑니다, 여러분들. 떠서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수입을 눌러주고요. 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그리고 Yes를 누를게요. 그리고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여기 보세요. 아랫부분이 이 경로에 직교돼서 이렇게 맞춰져 버려요, 자동으로. 그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렬이라는 것은. UCS와 맞춰보니까 좀 확연하게 표현이 되시죠? X축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컨트롤 Z. 자, 수입 눌러볼게요. 객체 선택, 엔터. 정렬을 눌러서, 이번에는 아니오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 형상 그대로 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보세요. X축에 딱 면에 있죠. 이해되셨죠? 컨트롤 Z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렬 옵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수입 버튼,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이번에는 이제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준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수입의 기준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수입의 기준점을 여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경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기준점이 자동으로 여기로 맞춰지죠. 처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선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다시 내가 기준점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기준점 옵션을 눌러서 나는 여기를 클릭하겠다. 그럼 얘가 그리고 클릭해 볼게요. 이쪽으로 맞춰주죠. 그 모서리점이 이 경로와 마주쳐서 이 다음과 같이 수입이 됩니다. 돌출이 되죠. 컨트롤 Z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입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객체 선택 엔터. 축척은요, 시작과 끝의 축척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척을 눌러주시고 옵션, 제가 0.5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경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절반 정도 줄어진 형상으로 수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Z. 다시 한번 수입, 마지막 옵션 보도록 할게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비틀기죠. 자, 일단 축척을 눌러서 다시 1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엔터. 그리고 비틀기를 눌러서 얘는 45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경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끝이 45도 꼬여서 회전이 돼서 오게 됩니다. 제가 개념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 버렸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치 꽈배기처럼 꼬여서 우리가 비틀어서 우리가 돌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돌출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돌출 명령에서는 우리가 경로라든지 테이퍼,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돌출을 할 수 있었는데 단순한 돌출이었어요. 그런데 수입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죠? 축척값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렬 상태, 밑면의 정렬을 경로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정렬 상태를 조정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트위스트, 비틀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4가지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죠? 이 4가지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3D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 또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복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